네,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을 통일외교부 장용훈 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인기가 이렇게 발견된 무인기가 이렇게 그 사드 배치가 된 경북 성주골프장까지 정찰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이 사실상 뭐 탐지가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날아오는 북한의 이제 무인기 형태의 비행체를 우리가 레이더나 이런 것들로 식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비들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찰 자산, 그러니까 이를테면 위성, 인공위성이라든가 아니면 군사위성을 통해서 남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은 이 무인기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무인기 형태의 비행체들을 탐지하고 격추 또는 떨어뜨릴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는 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찰 자산이 실제로 별로 없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북한의 무인기 직접 생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중국 측이나 다른 그 생산 경로가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일단 유엔에 보고되고 있는 유엔의 제재위원회에 보고되고 있는 바들에 따르면 일단 이러한 북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특히나 지난번 연평도에서 추락이 됐었던 북한의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이런 무인기 생산 업체에서 생산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중국의 무인기 생산 업체에서 생산된 무인기가 개인들에게, 그러니까 중국인 개인들에게 넘어갔고 이 개인들을 통해서 북한으로 반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초기 단계에는 무인기를 이처럼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까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무인기 기술은 점점 더 고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북한군 무인기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상공을 넘어와서 우리 군이 이제 경고 사격을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이 경고 사격만으로도 좀 격추가 가능한가요?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공 위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물체를 아래서 일반적인 뭐 고사포라든가 이런 총격을 통해서 떨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조기에 탐지를 하고 그리고 조기에 탐지한 것들을 격추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2014년 백령도와 파주 등에서 이 북한 무인기가 또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강화된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대책이었나요? 일단은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탐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제때 탐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라든가 아니면 탐지 장비로는 조기에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내려오는 무차별적으로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무인기 추정 비행체들을 격추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주한미군 전략자산이 노출됐다는 게 또 굉장한 의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앞으로 조금 조사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날아온 그 무인기 추정 비행차라는 것이 남쪽의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골프장까지 내려와서 촬영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강원도 야산에 떨어졌다는 것인데 과연 무인기라는 것이 이렇게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일 것 같고요. 만약에 북한이 성주 골프장까지 날아올 수 있는 무인기 능력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정찰용으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자칫 앞으로 여기에 무인기에 뭐 이를테면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들을 탑재하고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쪽에게 적지 않은 군사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그 무인기가 발견이 되면서 우리 측 어느 지역에 있는 전략 자산 시설도 이제 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구글어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면 인공사진으로 거의 대부분 어떤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북한은 이제 그러한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인기를 남쪽으로 날려보내야만 군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자신들이 타격을 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물들에 대한 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북쪽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정찰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와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당국에서 전혀 탐지하지 못했고 야산에 추락된 것을 등산객이 지나다가 발견해서 신고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업과 개인 10여 곳의 대북 거래를 또 중단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했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단순히 이제 무인기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앞에서 예. 말씀드렸듯이 이미 무인기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 초기에는 중국의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 중국의 개인들을 통해서 북한으로 건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제 무인기에 탑재될 수 있는 다양한 동력 장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엔진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 이러한 엔진들을 북한이 과연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외부에서 반입돼서 조립되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엔진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라는 것이 중국 측에서 반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일부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러한 제재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앞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런 부분들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좀 꽁꽁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무인기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무인기에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 중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럼 만약 폭탄이나 이런 위험 물질을 탑재한다고 하면 그게 실제로 비행에 가능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락되어진 북한의 비행체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만 과연 무기까지도 탑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파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특히나 이제 북한의 무인기라는 것이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경상북도에 있는 성주까지 날아갈 수 있었고 예. 성주까지 날아가서 무엇인가를 촬영을 하고 다시 강원도, 그러니까 DMZ 인근 지역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이다. 왜냐하면 비행 시간이 그만큼 굉장히 길고 비행 거리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적어도 한반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만약에 공격을 하려고 북한이 공격을 하는 용도로 무인기를 사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예.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보도를 접한 분들은 무인기에 좀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요,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에서 EMP 고출력 전자기파를 또 이제 발사할 위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EMP를 갖고 무인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일단 뭐 EMP탄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은 사실은 그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에 대해서 그 시설들을 통신 시설이라든가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비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EMP탄이나 이런 것들로 사실은 무인기를 막는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일단 물론 격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무인기를 정확하게 탐지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탐지되는 순간으로부터 남쪽에서 비행하는 내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비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추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탐지를 하기 위한 노력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 이 주한미군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을 정찰을 하고 또 사진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